배우이자 공연 연출 및 제작자로 활동 중인 송승환이 굴곡 많았던 인생 스토리를 공개하였다. 또한 실명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를 털어놓은 시간을 가졌다. 평창올림픽이 끝난 뒤에는 특별히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 하지만 오늘 반가운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다. 14일 밤 10시 방송된 TVB 조선 스타 다큐 마이웨이에서는 다재다능한 끼와 부단한 노력으로 배우, 공연 제작자와 연출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송승환의 이야기가 그려지는 시간을 가졌다. 송승환은 1965년 아역성으로 데뷔한 뒤 드라마와 영화, 공연에 출연할 뿐 아니라 MC, 라디오 DJ, 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 열정을 쏟으며 종횡무진 활약해왔었다. 우리는 그의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송승환은 모든 영역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배우이다. 무엇이든지 공부를 한다고 한다. 지난 과거 많은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것처럼 지나온 길은 후배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팬들과 지인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때 돌연 미국으로 떠난 그는 브로드웨이 공연을 보며 영감을 받아 난타를 제작,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최고의 공연 제작자 반열에 올랐다고 한다. 이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의 총감독을 맡으며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으며 또 한 번의 성공을 거두는 계기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개인적인 많은 노력으로 일궈낸 결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그의 희망을 보고 있다. 송승환의 진정한 실력을 뽐냈던 것은 바로 난타이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아주 유명한 송승환의 작품이기도 하다. 또한 평창올림픽에서의 그의 아이디어는 세계적으로 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뽐냈던 순간이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안타깝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이후 송승환에게 청천벽력 같은 시련이 찾아왔다고 한다. 송승환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시력 저하로 실명 위기에 놓인 것이다. 그는 잘 보이던 휴대폰 글자가 안 보였다. 어느 정도 보이던 얼굴이 점점 안개 속으로 들어가니 많이 당황하였고 눈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다니는 일로 오랜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하였다. 그 또한 희망을 찾기 위하여 전 세계를 찾아다닌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어 서울의 여러 대학병원을 찾아다니고 미국과 일본의 유명하다는 병원도 찾아갔었다. 하지만 결과는 치료 방법이 없었다라고 털어놓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현대 의료기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란 말인가. 그렇지만 그는 희망을 본다. 그러나 송승환은 좌절하지 않고 안 보이는 상태에서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섰다고 한다. 그는 보지 못하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찾아다니면서 습득하고 좀 더 문자를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화면을 크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도 개발하고 보지 못해도 들을 수 있는 IT 기술을 찾아다니면서 습득했다며 잘 보이지 않아도 스스로 긍정의 힘으로 핸디캡을 극복하고자 했던 노력을 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잊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은 좌절이 아니라 도전과 열정이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당해본 사람만 안다고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은 좌절이 오면 회피하거나 부정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송승환의 시력 저하는 다행히 멈춘 상태라고 한다. 송승환은 시력이 나빠지는 진행이 멈췄다. 병원에서 진행이 멈춘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았다. 파란 하늘이 보이는데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더라라고 당시를 회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 멈춘 시력을 회복하는 일만 남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그를 희망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제작진의 걱정에 아무도 모르게 딱 한 번 나 혼자 밤에 시원스럽게 한 번 울고 그 다음부터 편하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그냥 받아들여달라.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어두워지면 많이 안 보이지만 형체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담담하게 고백하였다. 그는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보인다는 것에 희망을 느끼고 있는 중이다. 너무나 마인드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힘이 솟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절망을 보기보다는 희망을 보고 그 희망을 확대해가는 그의 모습에서 다시 겸손해지는 것 같다. 어떤 것이든지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은 그 어느 의지와도 비교될 수 없는 강인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욱더 그의 미래가 기대되는 것이다. 이어 송승환은 집사람도 내가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을 가끔 잊어버린다. 눈에 반창고를 붙여야 하나 싶기도 하다. 집사람이 심청이 노릇을 열심히 한다. 가끔 뺑덕어멈이 될 때도 있다라고 농담도 하였다. 이렇듯 일상생활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응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이어 그는 자주 다니는 곳은 문제가 없는데 처음 가는 곳에서는 조심하고 있다며 그를 걱정하는 이들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그러면서 눈이 나빠지던 게 진행이 멈췄다. 안타까워할 것 없다.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살면 된다. 이왕 닥친 일이라면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절망에서 희망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바로 송승환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최강 긍정 마인드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힘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많은 곳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시기를 정면으로 부딪혀서 뚫고 나오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기회에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송승환은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어디서 오느냐는 물음에 어려서부터 집안도 여러 번 망해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다. 그때부터 경험으로 얻은 결론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1965년에 아역성우로 시작하였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셔서 좀 어렵게 사는 집안이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년 가장이 됐던 거다라고 털어놓았다. 이러한 많은 것이 과거에서부터 몸소 배어있는 모습에서 나온 것인 것 같다. 이렇듯 송승환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보인 가운데 프로그램에 출연해준 배우들에게 고마움을 밝히기도 하였다. 송승환은 프로그램에 출연해주신 선후배 분들께 고맙다. 이 외에는 크게 할 말이 없다라며 짧은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본인에게도 많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고 그 또한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이런 역경도 충분히 응원해주고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많은 노력이 있어서 지금 용기를 얻고 앞으로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시력 저하와 실명 위기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진 가운데 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고 한다. 그럼에도 김용옥, 류승룡, 오만석, 김수철, 김미수, 임백천, 강수지, 길혜연 등 많은 동료 배우들의 응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 선배 김용옥은 송승환을 어릴 때부터 봤는데 성실하고 똘똘했다.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다. 치매 걸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나는 치매에 걸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한대. 왜?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옆 사람만 괴롭히는 것 아니면 요양원에서 잘 케어받으면 되니까 본인은 모르는데 뭐가 걱정이 되냐고 하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침체돼 있지 않을 거라고 본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는 걸 거다. 특별히 더 아린 손가락이 있다. 관심을 못 보여서 그렇지 내가 박수를 보낼 거다라며 응원하였다. 브로드웨이에서 영감을 받은 송승환은 난타의 제작자로 변신에 크게 성공하였다. 김미숙은 미국으로 간다고 해서 놀랐다. 여자 후배들은 송승환 선배를 굉장히 좋아했다. 한국이 제임스 딘이었다. 그런 선배가 갑자기 우리 곁에서 사라진다고 해 아쉬웠다라고 들려주었다. 많은 연예인들이 송승환의 도움을 받고 역시나 많은 이들에게 조언을 구했던 그였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그의 회복 안 되는 시력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물론 당사자는 활기차고 기분 좋게 이러한 불편함을 이겨내고 있지만 그를 지켜보는 많은 이들의 그의 색다르고 아이디어 넘치는 작품들을 앞으로 많이 볼 수 없다는 것에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순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다. 난타는 기발한 아이디어였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내게 상의를 하길래 그거 재밌겠다 했다라며 추켜 세워주었다.
송승환의 많은 주변인들과의 소통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가 앞으로 작품 활동을 얼마나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송승환은 항상 미래를 보고 긍정적인 힘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에도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얼마나 색다른 작품을 만들어낼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 난타 출연진이던 류승룡은 초연을 받고 새로 팀을 꾸리면서 오디션을 봤다. 박치였는데 부단하게 연습했다. 온몸에 있는 세포나 근육이 외울 정도로 연습했다. 모두 공감하고 좋아할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재밌게 획기적으로 녹여냈다라고 말하였다. 강수지와 뉴욕에서 인연을 쌓기도 하였다. 1987년 대학가요제 미주 예선에서 송승환은 심사 및 MC로, 강수지는 참가자로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강수지는 엄마 아빠에게 가수가 되겠다고 편지 한 장 써놓고 비행기 타고 서울로 왔다. 송승환 오빠 전화번호 하나 갖고 홀로 가출했다. 믿음이 있었다. 약속을 지킬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라며 고마워하였다. 이렇듯 아직 많은 사람들은 그를 그리워하고 필요로 하고 있다. 임백천은 연극 더 드레서를 관람 후 송승환 대단하다, 발음이 와 정말 좋았다라며 감탄하기도 하였다.